안녕하세요. 사진 아카데미 기초 과정을 강의하는 전임 강사 김조호입니다. 오늘 기초 과정에서 첫 번째로 디지털 카메라는 무엇인가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역사, 과연 사진은 얼마나 됐을까요? 사진은 100년도 안 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짧은 역사 기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름 카메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기능으로 카메라의 소개와 함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로는 당연히 카메라와 렌즈가 있겠죠. 카메라 강의 중에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과연 어떤 카메라를 구입해야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카메라를 선정할 때 어떤 사진을 찍을 것인가가 먼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좋은 카메라는 무엇일까요? 내가 찍고자 하는 그 대상에 적합한 카메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카메라에는 렌즈 교환이 가능한 기종과 렌즈 교환이 불가능한 기종으로 구분됩니다. 렌즈 교환이 가능한 DSLR 또는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또는 미러리스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물론 휴대폰 카메라도 있죠. 휴대폰 카메라 같은 경우는 렌즈 교환이 불가능한 그런 제약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카메라에 대해서 디지털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 다양한 카메라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지 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게 맞는 디지털 카메라 고르기 한번 깊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분류를 하는 기준에 따라서 또는 어떤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대에 흔히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두 번째는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세 번째는 휴대폰 카메라, 네 번째는 DSLR 카메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항목별로 하나하나 짚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컴팩트 카메라가 있겠습니다. 가장 가격도 저렴하고요. 또 사진 찍는 기능에만 충실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작고 가벼운 게 특징입니다. 일명 똑딱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똑딱 하고 사진이 촬영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기도 합니다. 자, 똑딱이 우리 컴팩트 카메라와 다른 카메라 비교했을 때 성능은 떨어지지만은 또 카메라의 기본 설정이 자동 모드로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진 촬영에는 부족합니다. 또한 렌즈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일부 요즘에 수동 기능이 있는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금액이 비싸죠. 대신 성능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컬러와 또는 밝기가 중요하지 않는 단순한 기록용 사진으로 찍는다 그러면은 컴팩트 카메라가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 것을 한번 살펴보겠으면요. 첫 번째, 가격이 저렴하다. 두 번째, 휴대하기가 편안하다. 그러나 성능은 좀 낮다. 또
모드 설정, 카메라의 다양한 설정하는 모드 설정에 한계가 있고 렌즈 교환이 불가하다는 점이 장단점으로다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팩트 카메라 대신에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는 DSLR 정도의 성능을 목적으로 만드는 미러리스는 작은 크기 좋은 성능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DSLR에서 거울을 제거해서 무게를 줄여 휴대성을 극대화한 제품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브랜드의 DSLR과 카메라와 렌즈가 호환되기 때문에 화각에 대한 자유로움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LR 제한한 컴팩트 카메라, 하이엔드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라는 오토 초점으로 컨트라다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점 잡는데 시간이 DSLR 카메라보다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러리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의 장단점을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휴대성. 두 번째, 고성능. 세 번째, 액세서리가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DSLR보다가 조금 불편한 점은 다소 있습니다. 또 배터리가 아주 심하게 소모된다.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는 평상시에 누구나 많이 휴대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사진 촬영이 용이합니다. 휴대폰 카메라는 자동으로 사진 편집을 해주기 때문에 누가 찍어도 예쁘게 나오고 비교적 쉬운 촬영이기도 합니다.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와 같이 작고 가볍고 휴대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편한 기록이나 간단한 소품 등 촬영하기에는 아주 괜찮은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또한 수동 기능이 활용할 수 없어서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휴대폰 카메라는 카메라 주변 프로그램과 같이 한꺼번에 결과물을 있기 때문에 전문 사진 찍기에는 조금 약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의 장단점은 첫 번째가 휴대성, 두 번째가 낮은 성능, 그 다음에 좀 단점으로는 수동 기능에 한계가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요 포인트로 설명을 드려야 할 DSLR 카메라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보다 직관적인 조작 방법과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최고 수준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감성 사진을 완성하는데 또 중요한 주변 기기와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속도도 빠르며 다양한 노출 모드 등 내가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는데 최적의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렌즈가 있어서 원하는 피사체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합한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비교적 크고 또 무겁고 가격대가 높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요즘 보급형 기종에서 카메라를 작고 가볍게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DSLR 카메라에 대해서 장단점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또 추가 액세서리와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빠른 촬영 속도로 사진을 담아낼 수 있다. 또 다양한 렌즈를
호환해 가면서 사용함으로 해서 그 주 피사체의 깊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은 떨어지는 휴대성, 무게, 그 다음에 가짓수 때문에 조금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설명해 드렸던 것을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토대로 카메라의 용도와 사용 용도와 구입 예산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을 찍는데 꽃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꽃사진에 적합한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그거 말고 저는 여행을 가면서 풍경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풍경 사진에 가능한 카메라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것은 아니다. 단순히 기록성, 편리하면서 쓰겠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카메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구입 예산이 적은데 항상 카메라가 다니고 싶다. 이럴 때는 컴팩트 카메라가 주가 될 테고요. 또 예산은 어느 정도 있지만은 또 준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다면은 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카메라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는 차후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카메라의 기능, 거기에서 디지털 카메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의 기초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DSLR 카메라를 한번 뜻을 대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DSLR 카메라는 보신 바와 같이 과거에 요거는 SLR이라는 과거의 필름 카메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디지털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DSLR이라는 카메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DSLR이라는 카메라를 채택해서 대다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DSLR 카메라의 장점을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학 뷰파인더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피사체를 선명하게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불투정 다소를 찍는데 그 중에 어느 한 피사체를 부각시키고 싶을 때에 그때는 이런 카메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다양한 렌즈 교환과 전용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서 피사체에 폭넓게 사진을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카메라보다 우수한 성능과 고품질의 이미지 센서가 있다. 그래서 좋은 화질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가 DSLR 카메라를 채택하고 또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로 한 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메라 용어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들고 있는 이 카메라는 카메라 자체죠. 근데 카메라는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것 같이 이것은 바디라고 하고요. 이것은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디와 렌즈를 결합시켜서 놓으면은 드디어 카메라라고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컴팩트 카메라는 이와 같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렌즈 교환이 불가능하죠. 하지만은 DSLR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 기종을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바디와 렌즈가 있습니다. 또한 이 렌즈는 수백 가지의 렌즈가 다양한 군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하게 호환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좋아요. 그 다음은 렌즈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렌즈는 워낙에 다양한 렌즈 군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고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시죠.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엄청난 렌즈 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렌즈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 렌즈라고 하죠. 35에서 50mm를 주로 표준 렌즈라고 합니다. 이 표준 렌즈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와 가장 흡사하게 찍히는 그 밀이다라고 해서 35에서 50mm를 우리는 표준 렌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치가 아래로 내려가면은 감각 렌즈라고 했죠. 소위 말해서 그 17mm, 20mm, 24mm, 그러니까 35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수치가 내려가면 이거는 감각 렌즈구나. 또 50 반대로 50mm를 넘어가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망원 렌즈라고 합니다. 즉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카메라로 당겨서 피사체를 촬영하는 데 많이 쓰는 렌즈죠. 이렇게 다양하게 렌즈군은 형성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단렌즈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줌 렌즈가 있습니다. 대다수 분들이 사용이 편리한 줌 렌즈를 사용하죠. 자, 줌 렌즈는 도표에 나오는 것과 같이 2470, 죄송합니다. 캐논만 설명드려 제가 캐논을 쓰고 있으니까 또 니콘 다양한 렌즈군이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편리상 제가 갖고 있는 것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2470 또는 1635 또는 70에 200 이런 카메라 렌즈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사용자가 자유자재로 렌즈를 활용해서 당기고 밀고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갖고 있습니다. 또 단렌즈가 있습니다. 단렌즈는 수치상 나와 있는 대로 50mm, 35mm 또는 85mm 또 100mm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렌즈는 찍는 사람이 발로, 소위 말해서 발줌을 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리를 유지해 찍는 단점은 있지만 작품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는 단렌즈를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번 그 메모리 카드라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용어에서 메모리 카드는 과거의 필름하고 같은 그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필름에다가 사진을 담는 것을 이러한 메모리 카드로다가 이미지를 담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카메라마다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카드가 또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메모리 카드를 읽고 쓰는 속도에 따라서 또 그 용량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은 금액이 수십만 원대 가는 거 있고요. 또 조금 느리지만은 많이 담을 수 있는 것도 몇만 원짜리까지도 카메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카메라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본적인 용어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카메라 잡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세, 카메라 잡는 법, 기본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에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방법도 한번 공부해보자. 그 다음에 잠자고 있는 카메라를 깨워서 사진을 찍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잡는 법. 자, 오른손으로 카메라 바디와 렌즈를 감싸듯이 잡고요. 또 왼손으로 카메라 손잡이를 잡아서 편안하게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찍는 분도 있고 이렇게 찍는 분들인데 이것은 내 소중한 카메라를 내가 감싸듯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뷰파인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면에 여기에 눈을 갖다 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오른쪽 눈이 좋을까요? 이쪽 눈이 좋을까요? 이러는데 어떤 눈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눈을 갖다 지그시 대면은 이 안에 화면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카메라를 잡는 방법에서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 자유자재로
조리개나 거리를 만질 수 있는 손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카메라 잡는 법 중에서 우리가 사격 자세를 생각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인들이 사격할 때에 사격 자세가 있죠. 다리는 적당히 벌리면서 살짝 왼발을 살짝 앞으로 신발 반 신발 정도까지만 벌리든지 해서 사진을 찍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카메라 바디와 렌즈를 감싸듯이 쌓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손잡이에 잡고 샷다 스위치에 살짝 힘 안 들이고 잡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저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자 보시고 자유자재로 이 손은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조금 앉아 찍을 수도 있고 서서 찍을 수도 있고 또는 멀리 있을 때도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을 때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찍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우리가 그 배구 선수들이 서브할 때 같은 그런 형태 포즈, 그래서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괜찮고 좋은데 사진 찍는 폼이 이렇게 찍으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딱 자세를 고정해서 찍고, 자, 한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찍으면 좋다. 스크래, 사각이 정확히 보이게 한다. 뭐냐면은 내 눈에서 뷰파인더에서 전체 화면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화면을 채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을 완전히 밀착시키죠. 자, 보세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찍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화각이 어떻게 들어올지 잘 모르죠. 그래서 완전히 눈을 밀착시켜서 이 카메라 안에 있는 화각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해야 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카메라 어깨끈이 있습니다. 우리는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죠. 부득이 카메라를 어깨끈 하나 민다라면 카메라가 안쪽으로 이렇게 미고 되면은 좀 더 렌즈 보호가 좋고요. 또 멀리 좀 간다라면은 어깨로다가 이렇게 어깨로다가 이렇게 해서 묶는 방법도 하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지법은 요건 제가 지금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기르는데 제 손목을 잡고 카메라를 잡고 하나 두 번 돌리고 나서 손을 잡으면은 카메라가 떨어졌어요? 괜찮죠? 그래서 손목 끝에서 잡은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서 딱 잡으면 이 끈이 딱 맞으면 좋아요. 저는 지금 현재 다른 용도 쓰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아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어깨끈 조정을 여기서 당기면서 하시면은 카메라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뛰어나가진 않죠. 눈 비비고 입을 걷어차고 몸을 약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죠. 근데 잠자고 있는 카메라를 탁 켜고 촥 찍으면 이것도 수많은 부속품으로 이어져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찍고자 하는 곳에 대상에 우선 들이대는 거죠. 그 다음에 살짝 반샷다를 눌러주는 겁니다. 어떤 카메라든 간에 샷다는 두 번 누르게 돼 있어요. 컴팩트 카메라든 미러리스 카메라든 DSLR 카메라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살짝 이 셔터에다가 손을 살짝 대면은 띠릿 또는 살짝 움직여집니다. 이것은 뭐냐? 현재 잠자고 있던 이 카메라를 깨워줍니다. 그 다음에 초점이 맞죠? 그때 살짝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진이 자연스럽게 찍히죠. 누르고 나서 바로 또 움직이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팁을 드린다면 샷다를 누를 때는 숨을 딱 멈추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찍으시면 카메라도 찍히는 순간에 흔들림도 방지하고 또 찍고 나서 이 화상이 이 메모리 카드에 담는 시간도 좀 있습니다. 물론 요즘 메모리 카드는
담는 시간이 짧으니까 좋은데 과거에 나왔던 그 메모리 카드는 익히는 속도가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 떠나서 찍고 나서 바로 움직이지 말고 찍고 나서 1, 2초 정도 살짝 두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에 카메라 잡는 방법까지 여러분과 같이 연습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카메라의 기본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사진을 담을 것이냐. 또 세 번째, 어떻게 카메라를 사용할 것이냐까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